신증호의 마켓뷰입니다. 미증시가 그간의 반등 국면에서 조금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 좀 매파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거든요. 긴축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또 어떻게 펼쳐질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이거 금요일 날 기분 좋게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오를 동안에 우리나라는 또 공매도 이슈 때문에 빠졌고 좀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미증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고민이 되는데 우리 주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중단, 일시 중단되어 있는데 다음 주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어떻게 보면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보면서 더 하락을 했는데 랠리가 이미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더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테크니컬 기술적 관점에서는 사실 이번 조정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이라고도 이제 건강한 조정이다. 네네네. 사실 미국 기준이에요, 한국 기준이에요? 일단 미국 기준이죠. 미국 기준이요. 네네. 네. 미국 기준이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이슈가 좀 걸려 있기도 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살짝 그런 이슈들이 좀 예상치 못한 외재적인 좀 요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조정은 사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온 조정은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파월 이제 의장의 멘트를 지금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과대 해석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번 주에 이제 아무래도 지표가 겹치면서 파월 의장이 이전보다는 조금 비둘기파적인 이제 태도를 보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운 좋은 좀 랠리를 보이긴 했는데 네. 지금 당장 파월 의장의 연설이 조금 매파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조정이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이 어쨌든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멘트 하나하나에 되게 많은 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나 이제 연준 의원들의 멘트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기보단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이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점도표도 마찬가지인데 변동이 되게 크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금리의 흐름 자체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장기채에 대한 좀 관심을 조금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예. 지금 금리가 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좀 하향 안정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이것도 테크니컬적으로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반등이 나왔어요, 간밤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금리 레벨 자체만 보면요. 사실 오늘이 되게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날인데 저희가 네. 작년에 이제 올해 초죠. 이제 좀 시장 참여자들이 좀 크게 착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중순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네네네. 사실 그렇게 뷰가 적극적으로 바뀐 시점이 올해 초인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된 지금 정확히 지금 1년째 되는 기념비적인 날이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 한 그 딱 1년이 지난 그 시점인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지난 12개월 동안 이제 150bp의 금리 인상이 좀 단행이 됐고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채권 거래자들의 뷰가 중장기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고통을 좀 감내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그 시간이 예상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대가 실제와 좀 다를 때 좀 시장의 반응이 좀 더 클 수 있다는 점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막 엄청나게 모멘텀 투자로 좀 수익 실현 시점을 막 리스키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번 조정을 좀 기회로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금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또 간밤에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부진했습니다. 부진하다는 거는 뭐냐면 수요자가 많아야 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수요자가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 게 아마도 이 입찰이 좀 부진한 영향이지 않겠냐라는 거고 더불어서 최근에 미국의 10년물이 4.5까지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에는 차익 실현 내지는 좀 너무 빨랐다. 지금 내년에 성장률이 뭐 1점 초중반이라고 잡고 물가가 좀 잡힌다 하더라도 3% 잡으면
4.5%인데 10년물이 4.5%로 깨고 내려가겠어?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간 부분들이 분명히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증시의 호재였기 때문에 이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증시가 강한 탄력을 가져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30년물 입찰과 그리고 최근에 이 금리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물 이제 입찰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좀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그게 4.519로 이제 최종 낙찰이 됐었고 네. 이번 30년물 입찰에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예, 간밤에는. 네, 4.769%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낙찰이 됐었는데 이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성장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원래는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1% 정도로 성장률을 좀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명목 성장률 자체가 슬금슬금 약간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물가도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어쨌든 사실 지금 채권 시장이 너무 긍정적이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빨리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지금 금리 자체가 어제 이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월부터 2회 이상 인하를 좀 이제 반영을 했고요. 내년 기준으로 7월에는 최대 4회, 그러니까 4번이나 이제 인하를 반영했었고 12월에는 7번의 인하까지 이제 금리 선물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한 변화인 거죠. 그래서 사실 9월 점도표 기준으로는 이제 연준이 이제 내년 50bp 인하를 주장을 했었는데 시장이 보는 것과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작년에 앞서 나간 이제 피복 기대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지금 조절이 될지는 좀 의문인데 네. 만약에 된다면 미국 장기 금리가 좀 적정 수준을 좀 탐색하면서 좀 4% 중반 전후로 좀 박스권을 계속 형성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10월 이후에 금리를 상승시키는 가장 주요 요인이 뭔가를 좀 따져보면 첫 번째로 이 전쟁 그리고 유가가 있을 것이고 네. 재정 적자 관련 이제 이런 기간 프리미엄이 좀 상승한 부분도 있고 좀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잔존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11월 초를 기점으로는 거의 다 좀 해소가 좀 많이 됐습니다. 유가도 많이 안정됐고 그래서 장기 금리는 사실 일단 그 이전 수준까지 좀 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실 4.5% 수준을 어떻게 보면 용인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런 기대가 좀 조절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금리는 좀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다시 변동성에 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장기 금리의 좀 추세적인 방향 전환 그리고 인하 기대의 좀 합리적인 이런 구간은 좀 주요 지표에 대해서 좀 추세적인 좀 부진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좀 경기 둔화를 본격적으로 좀 인정하는 시점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금리 고점은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5%, 5.1% 수준으로 이제 고점이 이미 확인된 상태고 중장기적으로 금리 하락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채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전망하는 상태이나 지금 추세적으로 급락이 나타나기는 좀 확인할 것들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 좀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꼽고 있는 건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지표가 꽤 괜찮습니다. 예. 미시간대 이제 미시간. 네, 소비 심리랑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1년 단기에 대한 예측 그리고 5에서 10년 좀 중장기적인 기대를 보시면요. 1년 기준으로는 3.9%, 5에서 10년 기준으로 2.9%. 근데 다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 0.1%포인트 정도로 다 하락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매 판매 지금 소비가 되게 강한 거를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신데 네.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고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GDP 상승률로 이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이제 상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소매 판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선행적인 지표로 많이 쓰이는 게 뭐 크레딧 지출 같은 게 있는데 예. 이런 게 하락세가 좀 본격적으로 좀 잡히면서 지금 잡히는 월가도 마찬가지고 다 컨센서스 자체가 소매 판매가 좀 강하게 전월 대비 좀 하락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 정도로 지금 강하게 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반락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예. 좀 구조적으로 좀 시계열이
좀 바뀌면서 네. 원래 이제 계절성을 조정을 합니다. 지표를 발표를 할 때 계절성 조절을 한다는 거는 계절마다 이제 사실 나올 수 있는 지표 흐름이 좀 특색이 좀 있기 때문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성을 좀 제거를 해줘요. 보통 이 특정 계절에 나타날 수 있는 네. 특성을 제거를 해주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좀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예. 워낙 이제 순간적으로 좀 아웃라이어가 나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매 판매 지표가 겨울에 조금 잘못 나올 수 있다.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결국은 지표고 지표 중에서는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물가 하면 또 오늘 저녁에 기대 인플레도 있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미국의 CPI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CPI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CPI는 일단 저희 그 하우스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CPI가 좀 둔화될 것이다. 네, 둔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뭐 코어는 조금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식품과 에너지를 이제 제외한 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조금 둔화세가 좀 덜할 것이라고 보고 덜할 있지만 것 어쨌든 같고. 시장이 주목하는 헤드라인 CPI 자체는 3.3% 전년 대비 정도로 네.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사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가도 이제 많이 하향 안정된 것도 있고요. 공급망도 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뉴욕 연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제 압력 지수 자체가 예. 마이너스 1.74를 기록을 했는데요. 음. 이 수치 자체가 이제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CPI에서 조금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이제 중고차 가격인데 예. 이것도 이제 선행 지표로 보시면 8월과 9월에 각각 0.2%, 1%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10월에는 2.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 헤드라인 CPI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중고차 물가나 근데 의료보험 그리고 항공요금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요소들은 이제 헤드라인 CPI 작용을 할 때 조금 울퉁불퉁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어 물가 자체는 좀 둔화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긴 한데 울퉁불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번 환호하고 또 한 번은 뭐 절방하고 약간 이런 모습은 보일 수 있긴 한데 추세적인 둔화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네. 중고차 가격의 선행 지표가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물가 지표 자체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의지를 다시 한번 뭐 내비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였지만 물가 지표가 오히려 좀 달래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지표들 보면 공급망 지수라든지 그리고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또 헤드라인 CPI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가거든요.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유가가 전쟁 리스크의 어떤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유가가 또 너무 하락을 하고 공급을 생각하지 않고 빠지다 보니까 수요가 이렇게 안 좋은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가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유가는 이제 보통 유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경기로 해석을 하면 지금 유가 급락을 좀 침체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침체로 해석하기에는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한 것 같고 아, 그래요? 공급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 주변에도 많이 보이는데 이게 전쟁하면 이제 유가라는 이제 공식 때문에 롱 베팅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또 되게 많이 깨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의외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제 하마스 간 어쨌든 갈등이 되게 악화된 상황인데 유가가 하락했다는 사실 이게 되게 의외인 상황인데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미국 원유 생산량이 좀 빠르게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근데 아까 제가 침체를 미국 경기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글로벌 경기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는 침체에 가깝다라고 또 볼 그러니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침체는 아니지만 네네. 사실 지금 유럽에 대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중국도 뭐 기대는 있지만 조금 기대가 좀 떨어져 있고 네네. 일본과 미국 정도만 이 경기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유가는 뭐 물론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또 최대 원유 소비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글로벌 수요 자체는 되게 부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네.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일단 근데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큰데도 이제 유가가 이만큼 하락하는 건 저는 되게 좀 의외인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건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란 같은 이제 원유 생산국들이 이제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공급 차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저는 유가 하락 자체가 이렇게 나타난 게 뭐 어쨌든 저희는 좋은 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지금 뭐 많이 호재로 보시고 했는데 뭐 지금은 악재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 높겠지만 그런 거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유가 안정화가 좀 펀더멘털적으로는 코스피에 되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으로 좀 10월 지표로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좀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은 조금 건강한 조정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네. 조정이 일어날 때 오히려 이제 물가 지표 둔화를 조금 바라보면서 다시 슬금슬금 이제 바텀 피싱에 좀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뭐 건강한 조정 그리고 바텀 피싱 이제 뭔가 살 거를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이런 건강한 조정 국면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어떤 업종에 접근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상승분을 다 반납하긴 했는데 네. 중소형주가 되게 좋았죠. 중소형주가 좋아요. 중소형주가 좋았고 좀 금리 민감 산업이 좀 좋았습니다. 뭐 네. 경기 민감 업종이나 뭐 소비, 이제 금융, 부동산 쪽이 강했는데 이건 이제 국내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였죠. 코스닥이 훨씬 강했다가 지금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금지될 때마다 사실 코스닥이 더 강했던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금리가 마냥 계속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면 중소형주에 대한 베팅이 유효할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반등이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 추가 금리 인상 위험이 낮아진 것은 맞으나 지금 시장의 기대가 너무 빠르게 작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단기적인 물가 지표, 뭐 소비 심리나 이제 뭐 소매 판매 같은 지표가 좀 시장에 좋게 나타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좀 우려되는 게 10월에서 11월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지표 둔화가 지금 파업의 영향일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되게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 지표에 따른 이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다가 이후 겨울이 지나면 다시 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절성 이슈에 따른 순간적인 지표의 쇼크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조금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예 시장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이제 금리 민감 업종이나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단 대형주 쪽으로 좀 소팅을 해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좀 금리에 대한 좀 적극적인 베팅을 할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좀 노동시장에 진짜 균열이 생길 정도의 그런 지표가 좀 보일 때는 좀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네. 진짜 균열이 생길 때는 이제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 진짜 균열이 생기면 이건 경기 침체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금리 레벨 자체가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높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제 중소형주 자체는 이제 마진이 조금 더 좁고 이제 아무래도 경제 이제 환경 악화에 더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대형주 위주의 좀 재정적으로 좀 건강한 이제 네. 캐시 이제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네. 좀 소팅을 하시는 게 좀 유효할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조정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럴 때 오히려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대형주, 특히 내년에는 화두가 FCF, 즉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괜찮은 기업을 찾는 과정일 텐데 그런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시각이었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